그러면 오늘 5월 15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음,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떤 글을 공부를 했죠? 잠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거 기억나세요? 네, 네, 뭘까요? 두부 한모. 두부 한모. 네, 아빠가 두 분, 엄마가 하나. 엄마가 한 분. 그래서 아빠가 지금 난 아빠하고 두 명 있고 엄마는 네, 혼자 있죠. 그래서 두 네. 부라고 했어요. 부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잠시 머리 풀어봤고요. 하나 그럼 더 해볼게요. 이거는 내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10명의 스님이 쉬고 있다를 내자로 말하면 힌트, 응? 힌트 주세요. 힌트? 힌트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요? 스님이 있다, 쉬고 있다. 누가 맞추실까요? 다 마이크를 끄셨네요. 정원쌤 빼놓고는. 10명의 스님이 쉬고 있어요. 생각이 안 나실까요? 10명의 스님, 음, 열, 열공, 열수. 금범쌤 조용하세요, 어제. 금범쌤 말해주실 것도 같은데, 옥선쌤도 그렇고. 네. 답을 그냥 말해야 될까요? 정림쌤 뭐 말씀해 주실래요? 마이크를 켜신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자꾸 흐르는 관계로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얘기해보세요. 네, 지금 쉬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 10명, 어. 10명의 스님이 음. 열중 쉬어, 열중 오, 쉬고 있다. 맞았어요. 짱짱. 열중시어예요. 예, 10명이 중이 스님이 쉬고 있어요. 쉬고 열중시어. 있으니까, 예. 예. 아,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실 것 같아요. 우리 정원쌤. 아, 이론적으로. 이런 쪽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재치가 우리 저기 기억법에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일상생활 하는 데서도 많이 필요해요. 다음에는 더 즐거운 그런 퀴즈를 또 가지고 와볼게요. 네, 열중시어였었어요. 음, 네. 네, 잘 맞추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공부한 데가 어디라고 했죠? 구로? 서초구, 예, 서초구. 예, 서초구 공부를 했어요. 이제 금검색 나오셨네요. 네, 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서초구는 번호로 치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30에서 39번까지요. 그렇죠. 30번에서부터 39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해시태그를 나타내는 카드 같이 이제 이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제가 여쭤볼게요. 자, 음. 30번에는 누가 어디 놀러 왔어요? 삼성전자에, 음, 아니, 저기 세비선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놀러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소가 어디라고요? 세비섬, 세비섬. 세비섬이라고 했죠? 네. 한강에 그 오세훈 시장이 아주 뭐야, 역점을 둬가지고 만든 그 섬이에요. 세비 둥둥섬이라고 했죠? 플로팅 음, 해갖고. 자, 음. 그러면 30번은 이제 해결이 됐고요. 31번에는 무슨 일을 하러 왔어요? 강남 3.1운동 하러 왔어요. 고속터미널에, 또 만세운동을 3.1운동. 하려고 지방에서 어떻게? 강남 강남 고속터미널을 타고 왔어요. 고속터미널까지. 지방에서 버스 대절해갖고 강남 고속터미널로 온 거죠?
네. 그래서 31번이 강남 고속터미널이었었어요. 그리고 32번에는 누가 그 공연을 하네요. 송갈 정철, 그러니까 서문탁 그분과 가수. 서문탁이 가수. 서울 아, 성묘공원에 저기 성묘공원에. 입문하러 왔어요. 네. 예, 맞아요.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32번은 그 3인곡해서 그 송강정철하고 서문탁이 그 카톨릭 병원에 뭐 환자들 뭐 입원하는지 하여튼 공연 왔어요. 자, 그 다음에 33번은요? 음, 저기 방배동 커피도. 방배동에서 음,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네. 삼겹살 구워 먹어요, 방배동 방배동에서. 카페에서 삼겹살 먹어요. 방배동에 있는 카페는 좀 특이하죠? 네, 이제 삼겹살 구워 먹는 카페. 커피 같은 거 이런 거 파는 게 아니라 삼겹살까지 같이 팔아요. 자, 그 다음에 34번은요? 육군 3사관 학교 학생들이 대법원에 견학 왔어요. 육군 3사관 학교 학생들이 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대법원에 뭐 재판하는 거 보러 그 견학 온 거예요. 수학여행 왔는지 아무튼 거기 왔어요. 3사관 학교. 자, 그래서 대법원은 번호로는 몇 번이다? 34번이다. 예, 34번이다. 예. 자, 대법원이 우리 그 사법부에서 최고의 기관이라고 한다면 두 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법원이고 또 하나가 헌법재판소. 예, 헌법재판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강북에 있다고 전국에 했어요. 있고. 종로구에 있거든요. 예,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5번은요? 359 저기 태진아 양재은이 음, 예술의 전당에 가서 음. 공연을 해요. 예, 맞아요.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3호곡은 35번인데 여기는 예술의 전당을 나타낸다고 했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대법원이 강남에 있고 저기 강북에 그 헌법재판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같은 그 예술 그런 쪽에 문화예술이 가장 그 보고라고 하는 곳이 이제 강남에는 예술의 전당이라고 한다면 강북은 어딜까요? 세종문화회관. 그렇죠. 세종문화예술학원이죠. 자, 그렇게, 이렇게, 상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6번은 어딜까요? 36개 36개 주당인데 유행만. 음, 여기 양재 서울 시민의 숲. 양재 시민의 숲, 양재 시민의 숲, 양재 네, 시민숲, 양재 시민의 숲. 네. 좀 말이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양재 시민이라는 게 양심이 있는 시민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윤봉길, 사람으로는 우리가 윤봉길 의사. 기억해야 될 사람으로는 윤봉길, 윤봉길 의사가 있었죠. 자, 예, 윤봉길 의사의 호가 뭐죠? 매원이에요, 예, 매원. 매헌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음, 신분당선에 그 역 이름도 음, 매헌역이라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네, 그 윤봉길 의사 기념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이제 나쁜 놈들이 뭐 해치러 왔어요. 왔는데 음, 이제 발각돼서 막 36개 줄행랑을 친 거죠. 자, 음. 36번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37번은요? 신생아 산후조리기관. 음, 희생아 그 37이라 했는데 자, 음, 산모가 아기를 이제 그 출산하고 난 다음에 얼마간 조리 기간을 거쳐요? 21일, 21일. 예, 37일, 예, 21일. 이제 21일이라는 말보다 그냥 우리 37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예, 네. 어른들이. 예, 37일. 예, 이제 그 어른들이 이제 우리가 됐어요. 사실은.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썼는데, 이제 우리 음, 나이가 그런 어른이 된 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젊은 아이들한테 37일 하면 잘 모를 거예요. 그, 음, 걔네들은 뭐 다 저기 애기 그 뭐야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냥 산후조리원으로 쑥 들어가니까 그런 음, 것들이 익숙치 않을 것 같고 3, 7일 정도 그냥 알아듣는 세대라고 한다면 우리 세대나 할까?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산모가 그 조리기간 마치고 어디로 간 거예요? 끝내고? 헌인릉에 헌인등. 갔어요, 예, 헌인릉. 헌인릉에 갔어요. 헌인릉은 음, 헌능과 인능을 합쳐서 음, 부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음, 헌인릉에 가서 이제 음, 거기 옛날 그 임금들이 묻혀 있는 그런 그 묘소라고 할까? 그런 데 이제 간 거죠. 자, 음, 그러면 여기 좀 이렇게 혼동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음. 37번은 그런 헌인릉인데 27번은 어딜까요?
27번은 누가 삼릉공원, 뭐를 타고, 삼릉공원. 응? 삼릉공원, 삼릉공원, 상릉공원. 삼릉공원이에요. 아이고, 삼릉공원. 잘 얘기하셨어요. 자, 27번은 누가 오고 가는 거예요, 누가?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삼릉공원에 사람들이 갔어요. 뭐를 타고? 2층 버스. 2층 버스. 2층 버스를 타고 27번이니까 그것 때문에 2층 버스가 나온 거죠? 자, 네. 2층 버스 타고 어디를 간다? 아니, 삼릉, 삼릉공원에 간다. 삼릉공원에 간다. 그래서 선릉과 정릉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8번은요? 38선이에요. 38선. 38선이 지금 그 해시태그로 되어 있죠. 여기 실제 장소는 어디예요? 국정원이에요. 국정원, 국가정보원 해갖고 서초구에 있죠. 그 국가정보원이 38선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는 좀 같이 좀 맥이 잡혀요. 네, 잡히지. 예, 38선이 왜 생긴 거죠? 6.25, 네. 그죠. 6.25 전쟁을 네. 완전히 끝낸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정지한 거죠. 예.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 어떤 그 휴전을 하면서 생겨난 그런 선이죠. 이제 그래서 이 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분단이 된 거잖아요. 예. 이렇게 분단되면서 이제 각자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이렇게 이제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발전을 했는데 뭐 남한의 경우에는 진짜 놀랄 만한 그런 성장을 했고 북한의 경우에는 1인 독재에 이제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계속 북에서 남으로 어떻게 간첩을 많이 내보내죠. 근데 이제 그런 그 간첩 활동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국가 그 여러 가지 정보, 기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가 바로 국가정보원이죠. 그래서 그곳이 이제 서초구에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이. 38번에 있어요. 번호로 치자면은. 그 다음에 39번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죠?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음, 삼국지. 네, 항구 예. 쇼핑에서 삼국지를 판다. 맞아요. 그렇게도 맞아요. 할 수 있고. 자, 여기 음. 39번은 실제 장소는 어디라고 그랬죠? 서울 삼구 만남의 광장. 쇼핑센터. 삼구 쇼핑센터이기도 하면서 서울 서울 만남의 만남의 장소. 광장 위에서. 서울 만남의 장소. 예,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죠. 만남의 광장 휴게소는 부산 방향으로 내려올 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휴게소라고 그랬죠. 만남의 광장. 예, 거기에서 뭐를 판다고요? 삼국지. 삼국지를 판다. 예, 삼국지를 팔아요. 어디에서? 삼구 쇼핑센터에서. 그렇죠. 삼구 쇼핑센터에서. 그러니까 삼구 쇼핑센터와 삼국지가 얘네들이 다 39하고 연결이 되죠. 삼구. 응?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했던 것을 한번 다시 훑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 주에 이거 이제 오래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해도 자꾸 또 이게 기억이 잘 안 되고 우리가 생소한 곳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살았던 지역이 아니라서 이제 좀 서울에서 이제 사셨던 분들은 좀 덜 할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이게 매칭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반복을 해서 내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40번부터 49번까지 이제 이번 주에 공부할 장소인데요. 40번에서부터 49번은 서울의 어떤 구에 해당이 되죠? 동작구. 무슨 구라고요? 동작구. 예, 동작구만 하는 동작구예요. 동작구. 자, 동작구 제가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유래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동자가 구리 동자예요. 근데 거기 그 지역이 조선시대부터 좀 거무스름한 빛의 돌들이 많이 있었다네요. 그래서 거기 그 지명이 그 구리 동자에서 유래가 됐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수원으로 가는 그 나루터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연유로 인해서 동작구라는 지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40번에서부터 49번까지는 동작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30번에서부터 39번은 무슨 구다? 서구다. 서초구다 얘기했어요. 자, 40에서 49는 동작구예요. 예,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40, 40,
사공, 그냥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사공이 나와 있죠? 예. 사공, 사공. 뱃사공. 이렇게. 그래서 사공 앞에다 그러니까 배자 안 붙인 거예요. 그래서 뱃사공이다라고 이렇게 해시태그는 가지고 오는데 실제 이 장소는 어디냐? 숭실대학교 아세요? 숭실. 네, 서울에 가면 숭실대학교가 있어요. 기독교계 계통의 그런 학교인데 미션 계통이죠. 이 숭실대학교에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요. 기독교 박물관. 근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기념관이 있는데, 박물관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40번이에요. 그러면 이 40번하고 숭실대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하고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겠어요? 이렇다고 성실대학교 공부하는 음. 그리고 숭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선교사들이 처음에 갖고 왔겠죠. 기독교를. 이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올 때 어떻게 왔을까요? 배를 타고 배를 왔어요. 타고, 그렇죠. 배를 배를 타고 타고 왔어요. 물론 인천이나 이런 데 통해서 들어왔겠지만 어쨌든 거기를 거쳐서 이제 서울에도 이제 온 거죠. 서울에 들어오면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숭실대학교 그 기독교 박물관도 그렇게 그 한강에서 이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유추해서 생각해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기독교 박물관이 숭실대학교에 내에 있어요. 그래서 40번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전하러 우리나라에 올 때 배를 타고 불사공이 돼서 기독교를 전하러 온 거죠. 자, 40번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1번은요. 여기다 4자 붙이면 4하고 1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4, 1 됐잖아요. 근데 4, 1 앞에다가 하나 더 붙인 거예요. 미사일을 붙인 거예요. 미자만. 자, 그래서 미사일이 지금 쭉 날아가고 있네요. 요 41번의 해시태그는 그래서 미사일인데 지역은 어디일까요? 중앙대학교. 네, 중앙대학교가 바로 이 미사일 41번짜리예요. 이따 위치 보시면 알겠지만 그 숭실대학교랑 이렇게 가까운 그런 위치예요. 그다음에 42번은요. 여기다가 싸이. 4자 붙이면 4이, 4이가 되는데 우리가 좀 발음을 세게 해서 싸이 같은 거죠. 예, 싸이 하면은 뭐 세계적인 그런 가수죠. 제일 유명한 곡이 뭐예요? 강남 스타일. 강남스타일. 무작 진짜 유튜브 최고 그 조회수로 스타덤에 오른 사람이죠, 싸이. 자, 싸이가 어디서 그러니까 실제로 동작구에 42번은 어디냐면요. 이거는 그 동작구에 가면 원불교라는 건물이 있어요. 원불교 그 회관이라고 해야 될까? 원불교라는 거 아세요? 네. 불교하고 뭐 비슷한 약간 그런 저기를 갖고 있는데 이단. 불교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대요. 이게 그냥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일반 승려가 아닌 사람이 여기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불교가 이제 서울에 있는데 동작구에 있는데 그 건물이 42번 자리에 있어요. 이따 건물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원불교 하면은 딱 어떤 것 연상이 되세요? 동그란 거 하나 뭐 이렇게 동그란 있는 거. 거. 예, 예. 동그라미 그거 상징이죠. 그러니까 원불교 건물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3번은 해시태그가 43이죠, 43. 그래서 우리가 제주 4.3 사태, 지난 4월 달에 이제 지나갔는데, 어쨌든 이것도 말이 많죠, 4.3 사태. 실제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저기 뭐야,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압제라고 할까? 폭력을 저질렀던 것들을, 음, 그 일반 시민들이 이제 항거에서 나타난 그런 부분인데, 그때 이제 무자비하게 막 뭐랄까, 사람들이 진압한다고 막 학살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양민들이 많이 살해되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해요. 제주 4.3 사태. 자, 그러면 여기
43번이 이제 제주 4.3 사태라는 해시태그를 갖고 있는데 실제 장소는 어딜까요? 국립현충원. 네네, 현충원이에요. 국립현충원에 4.3 사태 유족들이 거기 참배하러 온 거예요. 현충원에. 자, 동작구 하면은 가장 우리 머릿속에 많이 남는 게 국립현충원일 거예요. 아마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이렇게 현충일만 되거나 또는 누가 국가에 그 중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때, 뭐 유고됐거나 이럴 때 국립현충원 많이 뉴스에 나오죠. 그리고 뭐 새로 뭐 저기 당 대표가 된다든지 뭐가 뭐 어떤 그 고위 그 인사가 된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또 국립현충원 가서 참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작 가면은 그 어린 시절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현충이라 하고 뭐 이래서 자 그래서 어렸을 때 여기로 막 그 수학여행도 갔던 것 같아요. 하나 가고 국립현충원. 그 다음에 44번은요. 사야. 사약이라고 했어요. 여기다 사자 붙이면 사사가 되죠. 음. 이때 여기 사약할 때 이 사자는 무슨 사일까요, 이게? 줄을 줄사. 죽을 사자가 아니고 줄사. 줄사예요. 예. 이게 하사한다 그러죠. 물건, 그러니까 네.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이렇게 어떤 선물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하사예요, 하사. 그때 사자가 줄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약하면 누가 주는 거예요? 임금이. 그렇죠. 아무나 사약 임금님. 쓸 수 없죠. 임금님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약인데 결국에 그 약을 먹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피를 토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이는 방법 중에 살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그래도 뭐랄까 교양적인 간 거. 가장 네. 괜찮은 그런 그 저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옛날에 막 죽일 때 보면 막 굉장히 그 혹독하게 잔인하게 막 죽였는데 가장 뭐랄까 지적으로 저기 하는 거죠. 사약 내리는 장애빈. 것이. 장애빈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사약, 사사. 이제 사사는 이제 사사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죽는 거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노량진 수산시장. 예, 노량진에 있는 수산시장이 바로 이 44번이에요. 그 노량진 수산시장과 44번을 어떻게 연결할까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음. 복을 해갖고 먹고 죽었다. 맞아요. 수산시장이 굉장히 그 이제 수산물이 우리나라 최대 그 집합지잖아요. 그래서 온갖 그 해산물들이 거기 이제 있는데 그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그런지 그 이 보고 알 먹고 죽는 그런 사고가 많았었어요. 보고 알에 그 독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 요리는 그 전문 요리사 아니면 요리를 하면 안 되죠. 그 보고 아래에 있는 그뭐 독소가 사람을 그 죽이는 그런 역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노량진 수산시장의 번호가 또 44번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보고 알 잘못 먹고 죽게 된 거죠. 44번. 자, 그 다음에 45번은요? 사오정. 사오정. 이제 해시태그는 사오정이에요. 사오정인데 여기 장소는 어딜까요? 여기도 농문서당? 노량진. 노량진 노량진 하면 고시학원. 우리가 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고시학원. 수산시장. 예, 고시학원. 노량진 수산시장. 노량진 수산시장이 우리 44번에서 했고, 여기 45번은 사오정이에요, 고시학원. 해시태그가. 근데 노량진 고시학원. 고시학원에 누가 나타난 고시학원. 거예요? 예물이 중요한 캐릭터인 사오정. 사오정이 예물. 나타난 거예요. 사오정. 사오정이. 자, 요즘에 이제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그 IMF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이제 조금 많이 어려워지면서 한참 됐네요, 그래도.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취업하기가 어려워갖고, 공무원 시험이 막 경쟁률이 몇백 대 일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요즘에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래갖고, 뭐든지 하여튼 이제 대학 저기 하면 졸업하면은 그 기업에 취업하거나 공직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 취업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다들 이제 또 공무원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려고 다 어디로 모여들어요. 노량진 예, 고시학원. 노량진 그 학원으로 막 그 학생들이 많이 몰리죠. 그래서 음. 거기에 이제 고시학원들이 막 즐비하잖아요. 노량진 하면은. 근데 이 사오정이 거기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고시학원 촌에
다니면서 뭐 아이스 깨끼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엉뚱한 캐릭터를 우리가 사오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엉뚱한 캐릭터를 뜻할 때 사오정도 되지만 그 우리나라 그 만화 작가 중에 허영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라라 슈퍼보드라고 하는 만화를 지으면서 거기서 좀 엉뚱한 그 캐릭터가 있는데 거기 그 캐릭터 이름을 사오정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어떤 말을 해도 잘 이렇게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오정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오정은 지금 우리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보면 약간 좀 엉뚱하게 뭐랄까 이상한 행동 같은 거를 많이 해요. 사오정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오정. 그런데 또 사오정은 또 다른 말로도 듣죠. 좀 약간 서글픈 얘기인데 40대, 50대가 되면 정년을 준비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년의 나이가 이제 조금 늘려야 된다 하는 얘기들 하는데 어쨌든 일반 그 회사 다니는 그 회사원들 보면 40대 후반 되면은 벌써 정년 준비해야 되죠. 나갈 거. 아직도 살아갈 날들이 까마득하고 그때 되면, 그 연령이 되면 또 가장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때거든요.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데 벌써 이제 그 기업에서는 나와야 되는 그런 상태니까 굉장히 막 암울하죠. 가장들이. 40대, 50대. 그래서 뭐 이제 지금은 이제 5060 뭐 이렇게 저기로 하긴 하는데 어쨌든 40대, 50대가 이제 정년의 그런 그 위기에 들어가는 그런 말로도 사오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사오정은 좀 엉뚱한 캐릭터를 뜻한다. 그래서 노량진 고시학원 그 거리를 사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5번. 노량진 고시학원가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사오정이 나타나서 사오정이 사오정이 나타나서 막 학원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여학생들한테 아이스깨끼 하고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 연상을 하세요. 조금 우리하고는 거리감이 있지만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46번이네요. 네. 46이죠, 46. 여기 지금 46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걸 더 덧붙인 거죠.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육신. 자, 사육신은 우리 조선시대 때 단종을 갖다 보기하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그 신하들인데 이거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죠. 6명의 그런 그 신하들이죠. 사육신. 자, 그래서 46은 사육신이 해시태그인데 실제 장소는 어딜까요? 동작구 여기는 사육신 공원이라고 있어요. 사육신 공원. 여기 밑에 적혀 있죠? 자, 그래서 동작구에 실제로 이 사육신 공원이 있어요.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면서 번호하고 장소가 딱 맞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첫 번째가. 46번은 뭐가 있다? 사육신공원에. 사육신 공원이 있다. 또 하나는 어딜까요? 제가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82번이 있어요. 82번은 해시태그가 뭘까요? 파리. 파리. 파리죠, 파리. 예, 파리공원. 프랑스 파리죠. 예, 그래서 파리공원이 있어요. 양천구에 가면은. 그 82번이 파리공원이 있는데 거기 파리공원 왜 지었다고 했어요? 파리공원. 프랑스 예,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수교 외교를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그 공원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풍의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죠, 거기. 실제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가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모습을 갖추면서 프랑스와의 그런 국교를 100주년 기념을 하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46번은 어디라고요? 사육신공원. 네, 사육신공원이요. 무슨 구에 있다? 동작구에 있다. 응? 동작구에 네, 있다. 동작구에 있어요. 동작구에 사육신공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4죠? 네. 7자에 그 리을 빼가지고 그냥 4치라고 지금 한 거예요. 기억을 좀 돋게 해서. 자, 네, 그러면 여기는 사치스런 된장녀 이렇게 있어요. 예, 명품만 좋아하고
막 하루 종일 휴대폰만 갖고 그 전화 뭐 걸고 사는 집은 보잘것 없어도 하고 다니는 외양은 굉장히 호화롭게 한 그런 여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사치스러운 된장녀예요. 자, 이 사치스러운 된장녀가 어디를 갔을까요? 보람의 공원에 보람의 공원. 예, 보람의 공원은 이게 보람에 하면은 뭘 떠올리세요? 공군. 예, 공실. 공군을 연상하죠. 뭐, 우리, 독수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장소가 거기가 보람의 공원인데, 전에 그 공군 사관학교가 있었대요. 공군 사관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인천이 아니라 김포 국제공항 이제 오고, 뭐 이러면서 거기 위치가 인천으로 또 공항도 가기도 하고, 한참 됐지만, 그래서 거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거를 옮긴대요. 어디로 옮겼냐면, 공군 사관학교를 청주로 옮겨요. 청주에 가면 공군 사관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서울 안에는 사관학교로는 육군 사관학교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공군 사관학교를 청주로 이전하면서 여기다가 공원을 이제 조성을 한 거예요. 그 공원 이름이 뭐냐면 공군 사관학교의 그런 그 옛날 정서를 생각해갖고 그 이름을 보람의 보람의 공원이라고 공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람의 공원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보람의 공원에 지금 사치스러운 된장녀가 거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군사관학교 우리가 앞에서 공군사관학교 공부했었죠. 어디였었죠? 육군 공사 사관학교? 해가지고 4번에서 배운 것 같은데요. 공사? 맞아요. 공군 사관학교 4번에서 배웠어요. 학원에. 뭐였어요? 장소가? 공, 공군사관학교 애들이 어디를 가요? 무도회. 응? 뭐 하러 가요? 광진교 파여관 광진교 맞아요. 팔번가 광진교 쇼핑센터로 8번가. 거기 왜 갔어요. 갔어요? 쇼핑을 그냥 선물 사주려고. 쇼핑하러 갔어요? 선물 사주려고. 애인 선물 그죠? 사주려고. 이 머리가 빈 아이들이, 이놈들이, 여자친구 선물 사주러 거기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갈 적에 그냥 간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공사장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알바해서 번 돈 가지고 광진교 8번가 가서 이제 사잖아요. 여친 선물 주려고. 그런 녀석들이에요. 공군사관학교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 사치스러운 된장이니까 47번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보람의 공원. 보람의 공원이에요. 자, 그러면 보람의 공원인데 공군사관학교 여자친구는 어떤 아이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된장, 그죠? 사치스러운 사치스러운 된장. 된장녀. 정신 못 차리는 된장녀야. 어? 남자애도 그렇고 여자애도 그렇고 다 좀 정신들 잘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자, 47번의 장소가 어디다? 보람의 공원. 보람의 공원이요. 자, 보람의 공원하고 공군하고 연관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8번은요? 사파리. 사파리예요. 사파리. 48 붙여갖고. 그래서 사파리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저기 자연동물공원. 예, 맞아요. 그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열대 그런 동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연 지역이죠. 그런데 이게 위험하니까 되게 버스 타고서 이렇게 관광하잖아요. 사파리. 그래서 이제 그런 동물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공원들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기억법에서는 그거를 연상을 해요. 48번 하면은. 그러면 실제로 여기 서울에서 48번, 동작구의 48번은 어디냐면은 조금 생각하실 거예요. 지덕사라고 양녕대군의 묘. 예, 양녕대군의 양녕대군의 그 묘소가 있는 그 양녕대군의 묘를 지키고 사당을 지어서 저기 했는데 거기에 그 사찰이 지덕사예요. 지덕사는 덕이 이제 아주 막 그 극치에 달했다라고 해서 아주 풍부한 그런 저기다 해갖고 양녕대군을 뭐랄까 훈모한다고 할까?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그 지덕사예요. 여기 지덕사에 그러니까 양녕대군의 묘소를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네, 사파리. 이 동물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동물들이 사파리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뭐 버팔로라든지 호랑이를 맞아. 호랑이도 있지만 사파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표범이라든지 뭐 이런 동물들이 거기 기린도 있겠죠, 사파리에. 어쨌든 이제 이런 동물들이 그 묘소를 지키고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기덕사. 양녕대군 기덕사. 묘라. 지덕사. 양녕대군 그 묘가 있는 지덕사라는 곳이에요. 우리하고 많이 좀 생소해갖고 잘 기억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49요. 사사구. 사사구. 네, 사사구. 49죠, 49. 그래서 사사구. 49인데, 네,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갖고, 여기 제가 한자로 사사. 이렇게 써놨어요. 네. 넉사자에다, 죽을 사자에다가, 공구자에다가. 자, 우리가 야구를 하면은, 야구에 이제 그 규칙이 있죠? 스트라이크하고 볼하고 있어요. 투 스트라이크, 뭐, 볼, 뭐 이러죠. 원래는 볼 4개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웃이. 아웃이에요, 죽은 도. 아웃. 볼 나와요. 4개면, 1루 7루. 그죠. 일루. 1루로 그냥 가죠. 그러니까 네. 투수가 타자가 치도록 공을 던졌는데 공을 잘 칠 수 있도록 던져야 되는데 맞아, 볼 맞아. 지역으로 던졌어요. 출구야, 출구. 볼을 아웃이 아니야. 4번 던지면 저기 그 투수는 아니 타자는 어떻게 돼요? 치지 않고도 1루로 1루로 7루. 갈 수 있죠. 네. 그죠? 그런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 또 스트라이크. 1루로 그냥 간다면 투수가 볼을 던졌어. 타자한테 던졌는데 타자 몸에다가 맞추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가 그 공이 그 타자 몸에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몸에 그때 맞췄기 때문에 그대로 또 그냥 일루로 일루로 나가요. 하죠. 근데 이제 그 몸에 맞출 때 그냥 슬쩍 맞췄으면 괜찮은데 막 심각하게 어떤 뭐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자라는 말을 또 이제 동원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수가 던지는 그 공이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잖아요. 시속 막 150, 뭐 100, 130 이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달리는 거 생각해봐요. 그런 공이 딱 몸에 맞았을 때 아무튼 큰 저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맞지 않으려고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타자들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40번에서부터 49번까지 한번 해시태그를 쭉 훑어봤어요. 잘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또 반복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